안녕하세요, 여러분. 6단원 인구 변화, 인구 문제, 마지막 인구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계 각 지역마다 다양한 인구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인구 문제, 세계 각 지역마다 다양한 인구 문제가 있음을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인구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인구에 대한 문제점들인데요. 빠른 인구의 증가가 일어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감소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의 문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증가하면 식량이 부족하고요. 자원도 고갈되고 환경 문제, 자원 고갈에 따른 환경 문제가 나타날 겁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그 노동력이 부족하면서 노인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따르고요. 인구의 불균형, 예를 들면 남자가 너무 많다든지 여자가 너무 많다. 이렇게 성비 불균형도 인구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의 인구 성장인데요. 여기 보시면 1900년대까지 별로 인구가 늘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산업화가 되면서 물질적인 풍요가 이렇게 인구를 급속도로 증가하게 했는데 특히 개발도상국의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선진국은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죠. 근데 이 개발도상 국가는 어떤 안정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멜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자인데요. 식량 생산은 1, 2, 3, 4로 늘어나는데 인구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1, 2, 4, 8, 16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가 너무 이렇게 그냥 증가하는 대로 놔둔다면 식량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갖다 준 영농기술의 발달, 교통수단의 발달, 농작물의 대량 생산에 따른 수송이 가능해지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그 아이를 계획적으로 낳는 이런 일들이 가능함에 따라서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어떤 인구 문제가 나타날까요? 식량 부족, 빈곤, 기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도시로 가게 됨에 따라서 인구 감일 현상을 나타나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어떤 주택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서 판자촌에 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환경 문제도 식생 음료수, 이런 생활용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교통도 매우 복잡할 것이고요. 편의시설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런 각종 문제들이 이제 급작스러운 급격한 인구의 이동은 이런 문제들을 낳겠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인구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선진국은요, 인구가 증가가 별로 되지 않는 데 비해서, 개발도상국가는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문맹률이 굉장히 높고요.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일부 다처제, 이런 것들과 피임과 가족계획과 같은 출산 억제 정책이 성공하지 못함으로써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비 불균형입니다. 중국은 지금 인구가 13억 정도라고 알려져 있지만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 때문에 한 명 낳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아이에 하나만 낳고 안 낳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남자아이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그 유교의 영향으로 남자가 없으면 집안의 대가 끊긴다고 생각하고 제사도 지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만 낳으려는 현상에서는 남자를 낳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성비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이들이 성장해서
여성을 찾지만 여성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겠죠. 선진국에서는 인구 문제가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인구 성장의 정체를 갖고 와서 출산율이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고 어, 산, 어, 의료시설 이런 것이 발달하면서 인구가 아주 오랫동안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고령화 문제들이 나타나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노인 인구는 많고 일하는 청소년이 적은 문제들이 선진국에서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외국인 근로자를 유입하게 되는데요. 이 외국인 근로자와 살고 있는 현재 유럽인들과의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출산 장려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많이 나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도움 자료에 선진국의 인구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는 청년들이 많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을 활용해서 그 일자리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원인과 문제점을 설명하고요. 해결 방안을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는 출산 억제 정책을 써서 한 명 낳기 운동을 했습니다. 1990년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남자아이를 너무 많이 낳는 문제가 생겨났고요. 현재는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아예 안 낳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출생률 감소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생활의 변화와 교육 수준의 향상,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 증가,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참여하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을 같이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고 하는 경향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를 기르면 아이가 본인을 부양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에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을 하는 풍토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녀를 많이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뭐 한 아이를 기르는데 2억이 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으로 인해서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저출산의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둘이 만났으면 둘은 낳아줘야 지금의 현재의 인구를 유지할 텐데요. 둘이 결혼했어도 한 명을 낳는다든지 아예 안 낳고 산다든지 아니면 혼자 산다든지 이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은 중에 사망률이 또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생활 수준과 의학기술의 발달은 오랫동안 100세 시대를 지금 가져오게 되겠다 따라서 고령화로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나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도움 자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나라 초고령화 사회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해서는 우리나라의 가족계획 사업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리나라 저출산의 문제는 인력 부족인데요.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더 우리 고민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요. 또한 고령화의 문제점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수업 시간에 같이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상으로 6단원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중에 인구 문제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정리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천천히 읽어봐 주세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단원 마치겠습니다.